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튜브 강의 이랜드 최동석. 지난 5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차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우원식 의원 호선이 재적 과반을 득표해 추미애 당선인을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민주당 재적 의원 169명 중 우원식 의원이 89표, 추미애 의원 6선이 80표를 받아 선출되었다. 그런데 대다수 민주당원들의 기대와는 달리 느닷없이 우원식이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이 되었다. 우원식이 나쁜 사람이다. 좋은 정치인이 아니다. 국회의장 감이 아니다. 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서는 최적의 인물이 추미애라는 당원과 시민들의 의사를 뒤집어버린 사태이다. 당원 중심 정당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역사의식 없이 그저 해왔던 관례대로 이뤄워진 선거에 무려 2만여 명의 분노한 당원들이 탈당을 선언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그것이 2024년을 살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민주주의 수준이다. 물론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윤석열 정권의 국민의힘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무기명으로 우원식을 선택한 89명 의원들의 선택은 우리 정치사에 취약한 대의민주주의의 실장인 것이다. 유튜브 플랫폼에서 무명의 최동석 경영학자의 강의를 통해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라는 조용한 촛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지난 20년간의 퇴행, 이명박과 박근혜, 문재인과 그가 넘겨준 윤석열. 정권까지 제대로 된 민주주의나 개혁은커녕 오히려 국가 전체가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더 큰 실망을 안겨준 것은 2016년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차지한 문재인 정권 역시 시민을 속이고 개혁은커녕 반개혁 세력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어처구니 없는 국가적 재앙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바로 비민주주적 참사이며 이제는 시민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는 힘은 파괴되고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그래서 시작된 최동석 선생의 조용한 강의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 학교에서조차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건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더 많이 배우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합리적인 것을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실천하려는 작은 유튜브 정치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최동석 선생은 같이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한다는 신조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세계에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구체적인 구조와 시스템, 바로 건강한 만주적 조직이 실현되도록 특히 정치권과 공공 분야에 속한 모든 사람이 건강한 민주주의 방식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도록 동기부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관점이 1. 중앙에 집중된 모든 권력과 자원의 탈중앙화, 분권화, 분산화 추진. 2. 탈중앙화, 분권화, 분산화된 권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각 조직의 직무 담당자의 자율성 부여. 3. 각기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이해관계자, 직무 담당자 간, 부서 간 건강한 네트워크 형성하는 것이다. 유튜브,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 중에서 원칙상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절대 원칙이 시행된 지난 70여 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대통령 등 주요 공직자의 인사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도 조선 왕조 때의 관존민비의 사고체계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대민주주의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민주당 의원들조차 169명 중 무려 89명이 국민들의 의사를 대리해야 하는 그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권한대로 행한 선택이 잘못된 것인지 2만여 명의 당원들이 탈당하는 이유를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그들에게 표를 준 국민과 당원의 의사를 대리하는 머슴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던 대로 기득권력을 가진 권력자일 뿐이었다. 최동석의 유튜브 강의는 바로 이러한 한국적 정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건강한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이론과 철학을 근거로 정치 민주화, 사법 민주화, 교육 민주화, 경제 민주화, 국토 민주화란 구체적 주제로 4차 산업시대의 대전환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같이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하자는 새로운 유튜브 정치 계몽 운동이다.
스위스의 역사학자 아돌프 가서 1903만 1985는 유럽의 민주주의를 구원하는 마을 공동체의 자유라는 중요한 원칙으로 잘 지배받는 것보다 자치가 더 낫다고 했다. 이런 자주, 자립, 자치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가져야 미래 건강한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기득권의 억압과 착취를 그대로 용인해온 취약한 민주주의의 폐해가 바로 우원식 사태를 낳고 더욱이 국가적인 재앙인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탄생하게 한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난 1976년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고 발표했던 정치쇼가 정확히 48년 만인 지난 6월 3일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재현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와 당선되듯이 21%로 추락한 국민 지지도를 만회라도 하려고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발표하는 또 다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선전 포고가 이뤄졌다. 올해 초 이미 호주 최대 석유 시추 회사가 15년간의 석유 탐사 조사를 끝내면서 가망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로 그 동해 석유를 다시 들고 나오니 헛웃음을 지울 수밖에. 한술 더 떠 아무런 실적이나 경영평가도 밝히지 못하는 일인. 개인 사업자일 뿐인 미국 액트지오 액트-지오를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 기업이라 추켜 세우며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설명했는데 왜 어떻게 하필이면 그 작은 개인 회사에 엄청난 국책 사업을 맡기게 되었는지 지금 그러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들고서 벌인 깜짝 정치쇼에 시추공 한 개당 1,000억 원, 최소 5천억 원이 넘는 비용을 쓰겠다는데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을까? 이런 기상천외의 윤 정권의 계속된 실책이 벌어지는 현실 앞에서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을 바라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이론과 철학으로 무장하기 위한 유튜브 정치계몽 강의가 최동석 선생의 인사조직연구소에서 시작되는 게 반가울 따름이다. 그래서 정치민주화, 사법민주화, 교육민주화, 경제민주화, 국토민주화란 구체적 주제로 유튜브 정치운동에서 같이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건강한 민주주의, 제대로 된 나라를 위한 이론과 철학으로 단단히 무장하는 동참을 호소하게 된다. 우리는 작고 미약하지만 바로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다. 정치민주화 2. 10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보낼 수 없어. 지난 7월 20일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최상병 어머니의 한 맺힌 울음소리가 우리를 아직까지 먹먹하게 한다. 윤석열 검찰정부가 만들어낸 가슴 아픈 최숙은 상병, 원광대 건축공학과를 다니다 휴학하고 해병대에 입대한 그는 2003년생 전북 남원의 아들이다. 또 공교롭게 최상병이 죽은 바로 1년 전 2023년 7월 18일에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여교사가 학부모들의 부당한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났었다. 갑질한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협의 없다는 어이없는 경찰 발표와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부터 가해 학생의 부모 중 한 어머니는 경찰이고 아버지는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만 밝혀졌다. 그러나 서울 종로구 종강역 일대에서 개별적으로 모인 5천여 명의 전현직 교사들이 서희초 교사 추모 및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열었지만 다시 조용히 허망한 구호만을 남긴 채 국민의 관심 밖으로 감추어졌다. 죽어서도 그 이름조차 드러내지 못한 여교사는 전주교대를 갓 졸업하고 서희초등학교에서 부푼 교사의 꿈을 시작한 23세의 젊은이였다. 2명 모두 꽃 피우지 못한 전라도의 자식으로 다시 검찰 정권이 만들어낸 아픈 상처이다. 과연 정치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헌법으로 보장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서의 인간, 바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를 가진 젊은이들이 죽었는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저 쉬쉬 감추기. 긍긍하는 검찰 권력 집단을 향해 최동석 선생은 정치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유형, 무형의 사회,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만인을 위해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피와 땀을 흘려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라고 노래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 소리 높여 자유여, 평화여 통일이여 외치면서 속으론 제 입속만 차리네. 김남주의 시 자유 중. 제 입속만 차리는 기득권의 정치 권력을 향해 당당하게. 그들이 가진 권력이 공정과 상식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가 바로 정치 민주화이다. 현재 민주주의 이념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1. 국가가 가진 더 많은 정보로 도리어 국민을 속이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 2. 아직도 패거리가 되어 횡행하는 계파 정치 문화를 끊어내지 못한 점. 3. 주권자인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와 정당 제도의 치명적 문제점들. 4. 도리어 정치 혐오를 유발시켜 국민을 정치 무관심하게 하는 구조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우원식 사태에 대한 본질에 대해 민주당원이란 자부심과 자신감, 책임감을 가진 당원들이 왜 의원들은 우리의 뜻과는 다른 결정을 내리지? 왜 우리의 뜻을 존중해주지 않는지 묻고 있다. 본질적으로 간접민주주의인 대의제도에 대해 직접 민주주의 방식인 당원 중심 정당과 이념적으로 충돌한 것이다. 거대한 주권이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주권의식이 표출되고 나타나는 시점에서 너무 일찍 싹이 터서리를 맞은 느낌이다. 그렇다고 싹이 사라지느냐 다시 솟아오를 것이다 라고 자신하고 있다. 바로 대중정당, 국민의 정당으로 가는 길이 직접 민주주의 확장으로 가는 길이다. 주권의지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제도, 즉 구조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민주주의를 하고자 하는 바탕에 당원이 중심인 정당 민주화와 선거 민주화를 이뤄내야 한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당원들 그리고 국민을 향하여 실제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는데 국가 권력의 주인인 자발적인 시민 집단이 그들의 의사를 대리하는 정치 집단을 통제하고 그 정치 집단이 정부의 정책 실행 책임자인 행정 관료 집단을 관리하고 관료 집단은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받들어 실행하는 순환 구조로 작동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 아직 시민 집단의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막혀 있는 상황이다. 정치 민주화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1. 모든 당원과 의원은 동등하게 1인 1표제로 비밀투표를 통해 정당 정책을 결정한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직자, 지역 핵심 당원 등으로 구성되는 대의원제는 계파를 앞세운 구태정치일 뿐이다. 대의원 한 사람의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하는 과거 대의원 제도에서 현재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을 20대 1 미만의 내용으로 당규가 개정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분명 당원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당규일 뿐이다. 당연히 모든 당원과 의원은 동등하게 1인 1표제여야 한다. 이 정치 민주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정치 교육은 배제되고 중등교사의 기본적인 정치 기본권조차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실은 하루속히 바꾸어야 한다. 더 나아가 시민정치 교육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당한 국민의 요구와 의사대로 운영해야 한다. 3. 선거 민주화의 중요한 요건으로 국회의원 선거일 경우 광역별 비례대표제로 50%, 현행의 지역대표는 50%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4. 시민 공론의 장으로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 시민의회제나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는 게 절실하다. 5. 당원의 의사가 정당에 반영되지 않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불투명한 밀실 공천제도에서 시작되었는데 공천관리위원회는 사실상 불필요한 기득권 보호장치일 뿐이며 의원의 공천은 바로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직접 뽑아야 한다. 6.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지휘, 통제하는 중앙집중정부가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분권화된 사법권, 행정권을 가진 본래의 자주, 자립, 자치의 분권화된 지방정부를 회복하고 장차 북한과의 통일을 지향하는 시점에서 연방국가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치 민주화의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한 민주주의 철학을 가르치고 생각하고 배우는 유튜브 정치개혁 마당 최동석의 인사조직연구소와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진짜 민주공화국, 제대로 된 정치 민주화가 이뤄낼 수 있다.
정치 민주화의 작은 시도는 윤석열의 경로 한마디로 촉발된 억울한 채상병의 죽음이나 이름조차 감추어진 채 죽은 서희초등학교 여선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첫걸음이다. 사법민주화 3.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온갖 보복을 위한 사건 조작, 진술 조작, 증거 조작, 심지어 녹취록 조작까지 하고 있는데 분명 이런 검찰을 믿고 특검을 하지 말라는 것은 깡패를 믿고 경찰에게 신고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채상병 특검을 반대하는 깡패 정권에게 던지는 이재명 대표의 비판이다. 이재명 대표의 말을 빗대어 얘기하기 전에 가장 신뢰성이 추락한 공권력이 바로 검찰과 사법제도이다. 한명숙 위증교사 및 증언 조작 사건이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위례신도시 의혹 사건, 최근 공정과 상식의 거리가 먼 경기도 부지사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등 셀 수도 없는 사법과 검찰 권력의 위협 앞에 서둘러 국민의 안전과 보호가 최우선적인 정상국가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러한 깡패 검찰권력에 그래도 대항할 수 있는 희망의 끈이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몰아준 총선의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탁월한 이재명의 리더십과 정직 성실성이 중요한 해결법이 되고 있다. 그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깨끗한 자연을 도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자라는 목표로 역대 정권, 어떤 지자체장도 하지 못했던 하천 계곡의 불법 점유, 영업행위를 단호하게 상인들과 직접 맞부딪혀 설득하고 협의하여 자진 철거시킨 그의 과단성과 설득력을 보았듯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모한 압수, 수색으로 이어진 그들의 무모함을 해결할 강력한 해법이 바로 과거 그가 보여준 그의 정직 성실한 능력과 리더십으로 이번 총선에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결합된다면 지금까지 쉽게 볼 수 없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통한 정부의 견제와 민생 문제, 해결 등 바람직한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동석 선생이 주장하는 유튜브 정책 개혁 운동 중 하나로 사법 민주화로 그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입법 권한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행정 권력을 견제, 통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본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1법 왜곡죄 신설 - 검찰청, 감사원,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등 공무원의 모든 공적조사 활동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경우와 법률 해석에 일방적, 의도적으로 이익,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예외 없이 3년 이상 10년형에 처한다. 이 사건 조작죄 신설 - 한명숙 총리 위중 조작 사건, 이재명 대표 조작 사건, 유우성 간첩 사건처럼 사건 자체를 조작, 날조하는 경우 사건 조작죄로 법왜곡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3. 공소시효 배제 - 법 왜곡죄, 사건 조작죄는 공직자의 중요한 비리, 부정부패, 불법행위가 국가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끝까지 그 책임과 위법성을 묻는다. 4. 사법 절차의 투명성 제도 - 검찰, 경찰의 수사와 조사, 사법부의 재판 절차일 경우 모든 업무 과정을 디지털 영상 기록이나 녹음 기록을 남겨 기록이 부실한 경우에는 그 증거 능력과 효력이 상실한다. 5. 법원의 현대화 - 대법원을 5개 이상으로 각 권역별로 분권화하여 재판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판사의 수를 1만 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참심제 또는 배심원제를 도입. 소수 판사의 전횡을 막고 공정과 상식에 의한 재판이 되게 하고 모든 재판 과정과 판결문을 공개한다. 6. 직무 수행의 자율성 - 행정 업무 특히 조직 업무 처리에 있어 누구의 지시나 명령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되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주변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공유하며 피드백을 받게 하며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직무 담당자가 책임진다. 지휘, 감독이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불분명한 책임 소재 때문에 공적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없앨 수 있다. 현재 검찰권력의 무리한 전횡을 막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헌법으로 보장된 입법 권한을 사용하는 게 매우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우리 근대사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한 입법
권한을 사용한 엄격한 행정권력의 통제와 관리라는 모델은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다. 1차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국회 입법 권한을 사용하여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이런 결정에 따라 행정부가 따르게 하는 본래대의 민주주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시도일 것이다. 대통령의 무모한 거부권을 원론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방안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의사를 제대로 대리하는 국회라는 국회 입법 활동을 통해서 대통령과 행정관료 집단을 조정, 통제하고 또 행정관료 집단이 제대로 된 국민의 요구와 민의를 실행하는 정책을 감시하는 본래의 민주주의 구조가 완성될 수 있다. 제대로 된 진짜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구조를 되찾는 길이다. 현재 무소불위의 행정권력이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겨우 5년의 대통령 권한을 무서운 줄 모르고 행사하는 이 검찰 정권의 나랏님 관념을 깨부수는 진짜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것이다. 지난 6월 5일 윤석열 검증 보도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팀장 이준동 반부패 수사 1부장은 이날 아침 10시부터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이날 김 대표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타나 기자들에게 지난 2년 전 윤석열 대선 후보 검증 보도 한 건을 가지고 10명 가까운 반부패 수사부를 동원하여 1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조직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조직인데 세금을 낸 국민들이 이걸 용납할 수 있겠는가? 반부패 수사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기들이 모신 옛 상관 그분의 명예만을 지키기 위해 검찰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 라고 물었다. 이 허가받은 범죄 집단의 검찰권력을 가장 합법적인 국회, 입법권력을 통해 명확하게 통제해서 건강한 민주주의 제도의 탄탄한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최동석 선생은 강조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최동석의 인사조직연구소 유튜브 정치개혁운동에서 검색과 공부 같이 생각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이제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무리한 행정독주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6월 11일 의원총회에서 다음 주에도 경제, 민주화 강의 지상 중계가 계속됩니다.